자, 여러분이 애써서 그래프 RAG 시스템을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진짜 골치 아픈 문제 두 개가 딱 남았을 거예요. 첫째는, 아니 왜 자꾸 이상한 답이 나오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API 비용이 막 통제불능으로 치솟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악몽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엉뚱한 답을 내놓는 걸까요? 심지어 더 최악은 아예 아무것도 안 나올 때죠. 정보 없음. 분명 데이터는 다 넣어놨는데 말이에요. 진짜 답답하죠? 그러다가 이제 무심코 참고서를 딱 봤는데 떡하니 $500가 넘게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테스트 몇 번 돌린 것뿐인데 어떻게 비용이 이렇게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3초 실패 분류법. 이것만 딱 아셔도요, 여러분 디버깅 시간의 90%를 절약할 수 있어요. 진짜 간단합니다. 결과가 아예 통 비어서 나온다? 그럼 리트리벌 1패. 결과는 나왔는데 답이 좀 이상하다? 그럼 제너레이션 실패. 아예 사이퍼로 에러가 뜬다? 그건 시키마 실패입니다.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명확한 로드맵을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막연한 문제 진단에서부터 아주 확실한 해결책까지 차근차근 밟아나가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 실패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 근본 원인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에러는요, 결국 이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게 해결의 첫걸음인 거죠. 자,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면서 여러분의 진단 능력을 한번 확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냥 막연한 문제를 명확한 증상이랑 어딜 봐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딱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진단 치트시트인 셈이죠. 예를 들어서 결과가 텅 비었다? 그럼 다른 데 헤맬 필요 없이 바로 사이퍼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요. 답이 이상하게 나온다? 그럼 LLM 프롬프트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아주 명쾌하죠? 이론은 뭐 이쯤 하고 실제 현업에서는요, 바로 이 10가지 패턴이 실패 원인의 80%를 차지합니다. 보면 진짜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뭐 엔티티 대소문자가 다르다거나 날짜 포맷이 틀렸다거나 심지어 LLM이 뜬금없이 사이퍼 대신 SQL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리스트만 잘 체크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핵심 질문은 이거죠. 아니,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과정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에러의 흐름을 하나하나 쫓는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랭스미스나 랭퓨지 같은 추적 툴을 설치하는 거요. 와, 이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딱 이 환경 변수 3개만 설정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모든 LLM 호출이 자동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거의 뭐 마법 같죠? 그리고 이 화면이 전체 과정을 정말 명쾌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 추적 기록을 한번 같이 보시죠. 자, 1번. 사용자가 삼성전자에 투자한 기관은? 이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2번. LLM이 삼성전자 대신에 영어로 삼성이라고 잘못된 사이퍼 쿼리를 만들었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번.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무 결과도 못 찾겠죠.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결국 사용자에게는 정보가 없습니다 라는 틀린 답변이 나가는 겁니다. 모든 과정이 이렇게 한눈에 다 보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각 단계의 입력과 출력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니까 근본 원인이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건가 저건가 추측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에러가 숨을 곳이 아예 없어집니다. 이 방법 쓰시면 정말 3분 안에 정확한 실패 지점을 딱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확성 문제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보고 더 무서운 문제죠. 바로 비용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그 어마어마한 청구서, 그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돈이 줄줄 새어나가는 명확한 3가지 비용 폭발 지점이 있습니다. 비용 폭탄의 주범, 첫 번째는 바로 이 엔티티 추출 단계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똑같이 문서 1000개를 처리하는데 GPT-4를 쓰면 $500가 넘게 들 수 있어요. 그런데 GPT 3.5 터보를 쓰면 단 $40입니다.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여기서 어떤 모델을 선택하느냐가 비용을 결정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비용 함정은 바로 이 무한제시도 루프입니다.
텍스트 사이프 호출이 계속 실패하는데 시스템이 이걸 그냥 무한정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쿼리 한 번 날릴 거에 5배, 10배의 토큰 비용을 순식간에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최악이죠. 그래서 제 경험상 제 시도는 최대 3번 정도로 제한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체 계획, 즉 폴백 플랜을 반드시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문제점은 다 파악했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야죠. 이 폭발하는 비용을 무려 7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7가지 플레이북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오늘부터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퀵 윈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기법들을 3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퀵 윈, 그리고 좀 더 근본적인 구조적 변경, 마지막으로 인프라 수준의 개선입니다. 각각 효과나 적용 난이도가 좀 다르니까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이 첫 3가지 퀵 윈 전략만 제대로 적용하셔도요. 비용을 당장 50%나 절감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싼 질문이 들어오면 LMM을 또 부르는 게 아니라 저장해둔 답변을 바로 꺼내주는 시멘틱 캐싱. 둘째, 문서를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뭉텅이로 묶어서 처리하는 배치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은 저렴한 모델한테, 복잡한 질문만 비싼 모델한테 보내는 똑똑한 모델 라우팅입니다. 자, 구조적 변경은 좀 더 시스템의 근본을 건드리는 방법인데요. 스키마 프루닝이라는 건 LMM한테 불필요한 스키마 정보까지 다 보내는 낭비를 막아서 프롬프트 토큰을 50% 이상 줄여주는 거고요. 증분 업데이트는 데이터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전체 데이터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처리하는 그 엄청난 비용 낭비를 막아주는 겁니다. 재구축 비율을 90%까지 줄일 수 있으니 이건 정말 강력하죠. 마지막으로 인프라단에서는요, LLMN 같은 프롬프트 압축 도구를 써서 프롬프트 그릴을 절반으로 팍 줄이고 레디스 같은 걸로 결과 캐싱을 해서 반복되는 쿼리 비용까지 아끼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한 방울의 효율까지 쥐어 짜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디버거의 날카로운 수정과 옵티마이저의 영리한 기법들을 전부 다 적용하면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올까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증명된 최종 결과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바로 이 표가 오늘의 모든 결과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비용은 무려 71%나 줄었고요. 응답 속도는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LLM 호출 횟수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걸 하면서 정확도는 오히려 2%포인트 더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아끼자고 성능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더 똑똑하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한, 한마디로 그냥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기법을 다 적용하기 어렵다, 시간이 없다 하시면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하나, 캐싱에만 집중하세요. 저희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전체 비용 절감 효과의 약 80%가 바로 이 시멘틱 캐싱과 결과 캐싱, 이 2가지에서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하나의 원칙, 비슷한 쿼리와 반복적인 계산이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을 조용히 갉아먹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캐싱하십시오. 이게 바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최고의 가성비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스템은 버그도 잡았고 비용까지 최적화됐습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끝난 거죠.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이걸 개인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조직 전체에 성공적으로 배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프레그를 회사 전체에 도입할 때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부터 조직적인 문제까지 모든 것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다음 편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